안녕하십니까. 자, 이번 강의는 71페이지죠. 71페이지 보시면 착오가 나오고 있습니다. 개념부터 한번 생각해 보죠. 일단 착오라는 것은 뭐냐면요, 의사와 표시가 불일치됐어요. 불일치됐음을 뻔히 알면서 하면 뭐가 되는 거죠? 진이 아닌 의사 표시가 되고, 불일치됐음을 모르고 하는 것이 이게 뭐가 되냐면 착오에 의한 의사 표시가 돼요. 일단 효과는요 유효한데, 그 착오를 일으킨 부분이 중요 부분이고요, 또 착오를 일으킨 것에 대해서 중대한 과실, 중과실이 없으면 이때는 뭐 할 수 있냐면 취소하는 것이 가능하고요. 다만 취소를 가지고 선의의 제3자, 모르는 제3자에게 뭐 하지 못하냐면 대항하지 못해요. 일단 여기서 이제 우리가 착오에서 공부를 해야 되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 첫 번째는 개념을 좀 우리가 이해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중요 부분이 무엇인지, 그 다음에 중대한 과실이 없어야 되는데 이 중과실이 무엇인지, 이 세 가지를 검토하면 되거든요. 일단 착오의 개념에서 첫 번째 주의하실 것은 뭐냐면 규범적 해석을 전제로 한다는 거죠. 기억나시나요? 자, 법률행 해석하면서 말씀드렸던 기억이 나는데, 자연적 해석을 하는 경우에는 어떠한 경우에도 착오 문제가 생기질 않아요. 그래서 최근에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는 이유로 자연적 해석을 해야 되는 예를 들면서 착오를 이유로 취소할 수 있다. 그럼 뭐가 돼요? X다. 착오는 반드시 무슨 해석을 해야지만요, 규범적 해석을 해야지만 발생한다는 거 꼭 머릿속에 숙지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개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동계착오예요. 교지를 좀 잠깐 보시면 의가 나와 있고 착오의 태형에서 1. 표시상의 착오인데, 이 표시상의 착오는 뭐냐면 표시가 잘못된 거예요. 다른 건 아무 문제 없어요. 뭐만요? 표시만. 잘못 말하거나 잘못 적는 것, 이게 뭐예요? 표시상의 착오가 되고요. 내용상의 착오는 표시는 정확히 되는데 그 의미가, 그 의사가 상대방에게 잘못 전달된다, 다르게 전달된다, 이게 뭐예요? 내용상의 착오인데 중요하지 않아요. 근데 문제는 넘겨보시면 3번 해가지고 동기착오가 나오고 다수로 나오고 판례도 나오는데, 물론 우리는 뭐만 기억하면 되냐면 판례만 기억하면 돼요. 간단히 기억하면 되는데, 일단 동기착오란 의사 표시에는 문제가 없어요. 다만 그것을 하게 되면 뭐가요? 동기에 문제가 있는 경우죠. 예를 들어서 전원주택을 지으려고 땅을 샀어요. 근데 문제는 그 땅을 사게 된 동기인 전원주택을 지을 수가 없는 땅이었어요. 이게 뭐예요? 동기착오죠. 제가요, 그린벨트가 해제되면 땅값이 많이 오를 줄 알고 땅을 샀어요. 근데 그린벨트 해제가 안 돼요. 그럼 이것도 땅을 사게 된 뭐의 착오죠? 동기착오예요. 결론은 동기착오는 원칙적으로 착오라는 이유로는 취소할 수는 없습니다. 그 동기가 상대방에게 표시가 되든지 아니면 상대방으로부터 유발된 경우에만 착오를 이유로 취소할 수 있다. 이게 결론이에요. 자, 법률행위에 착오가 있는데 뭐에 착오가 있습니까? 그 법률을 하게 된 동기에 착오가 있어요. 언제 취소할 수 있죠? 그 동기가 표시가 되든지 아니면 상대방으로부터 뭐가 된 경우에 유발된 경우에만 착오를 이유로 취소가 가능하다. 꼭 기억해 두시고, 기억을 돕기 위해서 판례 하나 소개시켜 드리면 옛날 판례인데 이런 판례가 하나 있습니다. 제가요 시골 5일장을 갔어요. 옛날 판례예요. 5일장 갔는데 염소를 파는데 염소 한 마리가 배가 불룩하단 말이죠. 저처럼. 그래서 이제 어떤 생각을 한 거예요. 임신했구나. 일타 쌍피구나. 쌍둥이면 일타 쓰리피도 되겠네 해가지고 흐뭇한 마음으로 그 염소를 사가지고 끌고 왔는데, 나중에 보니까 임신한 게 아니라
비만한 염소였다. 이게 판례입니다. 그러면 염소를 사게 된 뭐에 착오가 있는 거죠? 동기에 착오가 있는 거죠. 언제 취소할 수 있느냐? 동기가 뭐가요? 표시가 된 때. 예를 들어서 염소를 사면서 제가 이 염소를 왜 구입하냐면 얘가 임신한 것 같아서 염소를 구입하는 겁니다. 라고 동기가 뭐가 됐어요? 표시가 됐다면 착오를 이유로 뭐 할 수 있어요? 취소할 수 있는 거고요. 아니면 유발된 경우 제가 원래는 염소 살 마음이 전혀 없었거든요. 근데 그 염소 파시는 분이 저한테 얘는 임신했습니다. 보세요. 배가 볼록하죠? 제도 좋으면 1타, 쌍피 내지 3피까지 가능합니다. 라고 하길래 제가 살 마음이 없었는데 살 마음이 생겨서 샀다면 이거는 유발된 경우니까 동기에 착오를 이유로 뭐 할 수 있는 거죠? 취소할 수가 있는 거죠. 끝이죠. 그 다음 우측에 보시면 박스에 난 판례도 같은 취니까 한번 읽어보시고요. 그 다음에 취소 요건에서 1번 법률행위에 뭐에 대해 중요 부분에 착오해야 되고 내용이 나오죠. 그죠? 자, 일단 기억할 것만 생각해 보자고요. 첫 번째 기억할 것은 중요 부분인지 아닌지는 표의자 입장에서 뿐만 아니라 and 일반인 입장에서도 중요해야 된다. 다시 말하면 주관적으로 중요할 뿐만 아니라 객관적으로도 중요해야 비로소 뭐죠? 중요 부분이다. 하나 기억해야 되겠죠? 뭐 당연한 얘기죠. 지 애인 사진이다. 그러면 뒷단에는 주관적으로 굉장히 중요할지 모르겠지만 일반 입장에서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니까 그때는 뭐가 아니에요? 중요 부분이 아니다. 첫 번째 기억할 거고. 그 다음에 두 번째 기억할 것은 경제적 불이익이 존재해야 중요 부분이다. 다시 말하면 착오가 있었다 하더라도 그 착오가 하등의 경제적 불이익과 상관이 없다면 그것은 중요 부분이 아니고요. 따라서 착오를 이유로 뭐 할 수 없는 거예요? 취소할 수가 없는 거예요. 뭐가 있어야 돼요? 경제적 불이익. 굉장히 이게 중요해요. 교재를 잠깐 보시면 74페이지에 사람, 물건에서 쭉 예들이 나오는데 이걸 보다 보면은 무슨 말인지도 모르고 외우시려고 하거든요. 근데 요것을 나누는 가장 중요한 기준이 뭐냐면 경제적 불이익이라는 거죠. 그래서 사람이 뒤바뀌었더라도 아무런 경제적 불이익이 없다면 중요 부분이 아닌 거고요. 경제적 불이익이 있다면 그때는 뭐예요? 중요 부분이다. 이걸 가지고 교재는 어떻게 해요? 이해하시면서 읽어보시면 되고 절대로 뭐 하려고 하지 마세요? 외우려고 하지 마시고요. 그래서 대부분이 이거 가지고 해결이 돼요. 그 다음 여러분들이 따로 숙지해야 될 사항은 뭐냐면 세 번째인데 시가 가격이죠. 수량, 지적, 부적은 중요 부분이 아니다. 따라서 가격이 잘못됐거나 수량이 적거나 지적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착오를 이유로 뭐 할 수 없어요? 취소할 수 없다는 것이 우리 판례 확고한 태도고 요거는 따로 꼭 기억해 두셔야 돼요. 왜 그럴까요? 이렇게 하는 거는 거래 안전 때문에 그래요. 만약에 가격이 중요해서 착오를 이유로 취소할 수 있다 그러면요. 계약을 해놓고 분리하면 다 취소해 버리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땅을 샀는데 땅값이 떨어져요. 그러면 산 사람인 제가 뭐예요? 취소해 버리고 또 땅을 팔았는데 땅값이 올라요. 그럼 어떻게 해요? 판 사람이 뭐 하겠어요? 취소하겠죠. 부동산 가격이라는 것은 정가라는 게 없는 거예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 가격의 변동에 따라서 거래가 마구마구 취소된다면 뭐 할 수 없는 거죠? 거래의 안전이 보장될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 판례는 거래의 안전보호라는 대원칙 때문에 시가 가격은 중요 부분이 아니고 따라서 착오를 이유로 취소할 수 없다고 보고요. 수량 지적 부족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런 얘기거든요. 땅을 100평이라 그래서 땅을 샀어요. 근데 나중에 측량해 보니까 90평밖에 안 된다. 이게 뭐예요? 수량 지적 부족이에요. 이거 착오를 이유로 취소할 수 없다는 겁니다. 이유는 거래의 안전 때문에 그래요. 우리나라가 지금 쓰고 있는 이 지적제도는요. 일제시대 때 정비된 것을 거의 그대로 쓰고 있어요. 그래서 도의 심지도 마찬가지지만 특히 교외 지역, 지방으로 가면은
대부분이 다 틀려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국가사업으로서 지적을 뭐하고 있는 상태냐면 정비하고 있는 상태란 말이죠. 근데 그것이 아직 끝나지 않았다면 어느 정도 오차는 뭐예요? 감수하고 살아야 된다는 거죠. 이것도 만약에 중요 부분이고 착오리로 취소할 수 있다고 한다면 분리하면 다 뭐 해버리겠어요? 취소해버리고 그러면 거래 안전이 뭐가 되겠습니까? 희생되기 때문에 어차피 우리가 지적제도가 정비되기 전까지는 감수해야 될 문제라고 해서 착오리로 뭐 할 수 없다고 봐요? 취소할 수 없다고 본다는 거죠. 그죠? 그것입니다. 그 다음 우측에 이제 2번에서 중대한 과실이 없어야 돼. 그죠? 그럼 생각을 해보자고요. 자, 중대한 과실이 없더라도 취소할 수 없다는 말은, 중대한 과실이 없어야 취소할 수 있다는 말은 결국은 과실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취소가 가능하다는 것을 깔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단순한 과실이 아니라 중대한 과실이라면 이때는 착오를 이유로 뭐 할 수 없다는 얘기냐면 취소할 수 없다는 얘기거든요. 그죠? 그러면 여기서 과실과 중과실을 구별해야 돼요. 과실이 뭔가요? 알 수 있는데 모르는 게 뭐예요? 과실이에요. 다시 말하면 주의를 기울이면 알 수 있는데 몰랐다. 주의 의무가 결여가 되어 있는 게 과실이에요. 그러면 중과실은 뭐냐? 누구든지 당연히 알 수 있는데 모르는 걸 말해요. 다시 말하면 현저한 주의 의무가 결여가 되어 있는 것이 뭐예요? 중대한 과실이에요. 그럼 여기서 또 문제가 생깁니다. 정도의 차이라는 거죠. 그죠? 그냥 알 수 있는데 모르는 건 뭐예요? 과실. 누구든지 당연히 알 수 있는데 모르는 것은 뭐예요? 중과실. 이걸 어떻게 구별할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 판례는 이런 논점을 주고 있습니다. 누군가를 믿었기 때문에 신뢰했기 때문에 확인을 안 한 거라면 이거는 과실이에요. 따라서 착오를 이유로 뭐 할 수 있냐면 취소할 수 있다고 봐요. 근데 아무런 이유도 없이 확인을 안 했다면 이건 뭐예요? 중대한 과실이에요. 따라서 착오를 이유로 뭐 할 수 없다고 보냐면 취소할 수 없다고 봐요. 자, 이런 얘기입니다. 제가요, 아파트 임대차 계약을 했는데 등기부 등본을 안 떼봤어요. 확인 안 한 거죠. 그죠? 확인 안 했어요. 근데 만약에 제가 아무런 이유도 없이 등기부 등본을 안 떼봤는데 저보다 선순위로 엄청난 금액의 저당권이 있더라도 그때는 착오를 이유로 뭐 할 수 없는 거냐면 취소할 수 없는 거예요. 왜요? 아무런 이유도 없이 확인 안 한 것은 중과실이고요. 따라서 착오를 이유로 뭐 할 수 없는 거죠? 취소할 수 없는 거죠. 근데 만약에 중개업자가 깨끗합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하길래 믿고 확인 안 했다면 그거는 뭐가 되는 거예요? 과실이기 때문에 이때는 착오를 이유로 뭐 할 수 있는 거예요? 취소할 수가 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교재 우측에 판례가 나오는데 이 판례는 뭐냐면 공장을 지으려고 땅을 샀어요. 근데 공장을 지으려고 땅을 사는 사람이 아무런 이유도 없이 그 땅에다가 공장을 지을 수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을 안 했다면 명백히 이것은 뭐예요? 중과실이기 때문에 착오를 이유로 뭐 할 수 없다는 얘기예요? 취소할 수 없다는 얘기예요. 물론 이것도 이렇게 나올 수가 있어요. 매도인이 공장 건축이 가능하길래 확인 안 했다. 그럼 이때는 뭐가 돼요? 과실이기 때문에 착오를 이유로 뭐 할 수 있겠어요? 취소할 수 있겠죠. 이해되시나요? 다시 말하면 아무런 이유도 확인 안 한 것은 뭐예요? 중대한 과실이고요. 누군가를 믿었기 때문에 확인 안 한 건 뭐예요? 과실이고 과실이 있더라도 착오를 이유로 뭐 할 수 있습니까? 취소할 수 있다는 거 꼭 기억해 두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 마지막으로 입증 문제입니다. 중요 부분이 존재한다는 사실이 입증이 되면 뭐 할 수 있습니까? 취소할 수 있죠. 따라서 중요 부분임은 누가 입증하냐면요. 취소하고 싶은 사람이, 착오를 일으킨 사람이 표자가 중요 부분임을
입증하게 되고요. 또 중대한 과실이 존재한다는 사실이 입증이 되면 뭐 할 수 없어요? 취소할 수가 없죠. 그러면 중대한 과실은 누가 존재를 입증하는 거냐면 취소를 못하게 막고 싶은 사람이, 다시 말하면 상대방 측에서 중과실의 존재를 입증해야 된다는 거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끝입니다. 착오에 대해서도 시험 문제가 꼬박꼬박 나오는 편이니까 확실하게 정리해 드리기 바라고, 물론 어떻게 공부하시는 거죠? 제가 정리해 드린 거를 머릿속에 뭐 하시고요? 숙지하시고 나서 교재를 꼼꼼히 뭐 하시면 돼요? 검토하시면 되는 거죠. 자, 76페이지로 옵니다. 적용 범위 똑같습니다. 공법상 행위에 적용되지 않는다. 가족법상 행위에 적용되지 않는다. 추가되는 것은 상법상 주식인수 청약에 대해서 적용되지 않는다는 거 기억해 두시기 바라고요. 참고로 화해인데, 화해는 교재에 나와 있는 것처럼 원칙적으로 착오를 이루 취소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당사자 자격이나 목적인 사유 이외, 다시 말하면 분쟁 이의 사항에 관한 착오는 화해 계약이라도 하더라도 착오를 이루 취소가 가능하다는 거 기억해 두시기 바라고요. 6번 착오와 대리 관련 문제인데, 이건 우리가 대리에서 명확하게 알게 되는 건데, 의사를 결정하는 것도 대리인이에요. 따라서 착오인지 아닌지는 대리인만 가지고 따지고 본인의 의사는 고려하지 않기 때문에 1번 대리인이 본인의 의사와 다른 의사 표시를 하였더라도 착오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거 기억해 두시기 바라고요. 2번 전달 기간은 누굴 생각하시면 되냐면 집배원 아저씨를 생각하시면 되고요. 전달 기간, 집배원 아저씨가 엉뚱한 집에 잘못 전달했다면 뭐 되지 않은 거죠? 상대방에게 도달되지 않은 것이니까 착오 문제가 아니고요. 3번 표시기간의 착오는 착오다. 따라서 요건을 갖춘다면 착오를 이루 취소가 가능하다는 거 기억해 두시면 되겠죠. 7번 다른 제도와 결합인데 이거는 결론만 기억하시고 해당 부분을 다시 보면 되는데, 1번 착오와 사기는 선택적 행사가 가능합니다. 다시 말하면 사기를 당한 사람은 원칙적으로 착오를 이유로 취소하거나 사기를 이유로 취소하거나 뭐 할 수 있어요? 선택할 수가 있고요. 즉 2번 착오와 하자 담보 책임은 선택할 수가 없습니다. 하자 담보 책임만 물을 수 있고 착오를 이유로는 취소할 수 없다는 거 꼭 기억해 두시기 바라고요. 3번 착오 해제 부분이 최근에 시험 문제 많이 내고 있는데, 해제된 후에도 또다시 착오를 이유로 취소가 가능하다. 일단 결론만이에요. 자, 해제된 후에도 착오를 이유로 뭐 할 수 있습니까? 취소할 수가 있다. 꼭 기억해 두시고, 그 다음에 4번 요겁니다. 규범적 해석을 해야지만 착오 문제다. 만약에 자연적 해석을 해가지고 불합의로서 계약이 성립조차 되지 않았다면 착오 문제를 따질 필요가 없다는 내용이 나와 있으니까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끝입니다. 자, 한 장을 넘기셔서 78페이지 오시면 대표예제가 나옵니다. 자, 보세요. 대표예제. 갑은 현재 A씨의 그린벨트로 지정된 토지가 해제되면 많은 차익을 얻을 수 있다는 소문을 듣고까지 끊어볼게요. 그러면 이건 뭐예요? 그린벨트가 해제되면 땅값이 오를 줄 알았는데 뒷부분 뭐예요? 해제되지 않았다. 그럼 뭐예요? 동기착오잖아요. 그러면 동기착오는 언제 취소할 수 있냐면 그 동기가 표시가 되든지 아니면 상대방으로부터 유발된 경우에만 뭐 할 수 있는 거예요? 취소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문제 나오면 동기착오구나.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해요? 표시가 됐는지 유발됐는지를 따지면서 지문을 읽으셔야 돼요. 그래서 보시면 그러한 사실을 내색하지 않은 채죠. 그러면 동기가 명백히 뭐 되지 않았어요? 표시되지도 않았고요. 뭐도 안 됐어요? 유발도 안 된 거예요. 그럼 더 이상 읽을 필요 없어요. 이거는 착오를 이유로 뭐 할 수 없는 거예요? 취소할 수가 없는 거기 때문에 답은 뭐죠? 4번.
갑은 매매 계약의 착오를 이유로 취소할 수 없다가 뭐죠? 맞는 지문이죠. 이해되시죠? 그죠? 그 다음에 나머지 것들은 뭐 큰 의미가 없는 것들이니까 유의하시기 바라고. 아무튼 동계착오는 표시되거나 상대방으로부터 유발이 돼야지만 취소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하자 있는 의사표시에서 뭐가 나오냐면 사기,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가 나오고요. 첫 번째 뭐가 나오겠죠? 우측에 보시면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도 이제 간단하게 정리를 해보죠. 자,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가 뭐냐? 기망, 속였어요. 기망을 했더니 넘어가가지고 착오를 일으키고요. 그 착오에 의해서 일정한 의사를 표시하면 이게 뭐가 되는 거죠? 사기에 의한 의사 표시다. 여기 개념에서 우리가 뭘 할 수 있냐면 요걸 빼면 어차피 이것도 뭐란 얘기죠? 착오란 얘기죠. 그죠? 그죠? 그러니까 사기를 당한 사람은 사기를 이유로 취소하거나 착오를 이유로 취소하거나 뭐 할 수 있는 거죠? 선택하는 것이 가능하다. 이렇게 되는 거고요. 요건입니다. 첫째, 기망이 존재해야 된다. 왜냐하면 기망이 없다면 요거는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지 뭐가 아니에요? 사기가 아니에요. 요 기망이 존재해야 반드시 뭐가 되는 거예요? 사기가 되는데 주의하실 것은 적극적 행위일 표현은 없고요. 고지 의무, 알려질 의무가 존재하는 경우에는 침묵으로도 가능하다.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뭐로써도요? 침묵으로도. 시험에 나왔던 건 이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아파트를 분양하는데요. 아파트 인근에 뭐가 건설될 예정이냐면 쓰레기 매립장이 건설될 예정이에요. 그러면 쓰레기 매립장에 대해서는 뭐 할 의무가 있어요? 고지해 줄 의무가 있는 거니까 암소리 안 하고 침묵으로 아파트를 분양했다면 그건 뭐가 돼요? 사기가 된다라는 판례가 있고 실제 시험에 출제됐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모든 기망이 사기냐? 아니다. 기망이 위법해야지만 사기가 되는데 요 위법이라는 말은 법을 위반했다는 말이 아니라 비난 가능성의 존재예요. 다시 말하면 모든 기망이 사기인 것이 아니라 그것이 어느 정도여야 돼요? 비난할 정도여야 비로소 뭐가 돼요? 사기가 된다는 얘기죠. 2016년도 시험 문제에서도 여기서 답이 결정됐고요. 실제로 중요한데 자 이런 얘기입니다. 음식을 먹으러 가가지고요. 이모한테 이모 이거 맛있어요? 라고 물어봤더니 맛있대요. 시켜서 먹어봤더니 맛이 더럽게 없어요. 이것이 사기냐 이거죠.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맛없는 음식을 맛있다고 말한 것은 명백히 뭐이긴 해요? 기망이긴 하지만 음식을 판매하는 사람은 당연히 맛있다라고 말하는 것이 뭐예요? 인지상정이고요. 따라서 그것이 기망이라 하더라도 뭐 할 수 없는 거예요? 비난할 수가 없는 거예요. 동의하시나요? 따라서 상가를 분양받으러 가가지고 물어봤어요. 장사 잘 될까요? 라고 말했더니 장사가 잘 된대요. 라고 하길래 믿고 분양을 바꿔보니까 장사가 더럽게 안 돼요. 이것도 뭐가 아니에요? 사기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상가를 분양하는 사람이 장사가 잘 된다라고 말하는 것은 당연히 뭐예요? 인지상정인 거예요. 따라서 그것이 서로 기망이라 하더라도 뭐 할 수 없어요? 비난할 수가 없고 사기가 아니라는 거죠. 동의하시나요? 최근에 전봇대 보면은 뭐 아파트 원룸 분양합니다. 뭐 수익률 10% 막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런 거 보면은 저건 사기가 아니냐? 뭐 허위 광고인지는 모르겠지만 사기는 아니에요. 왜냐하면 오피스텔이든 뭐든 분양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수익이 좋다라고 말하는 것이 뭐예요? 인지상정이고요. 그것이 수익을 낼 수 있는지 투자 가치가 있는지를 판단하는 문제는 오로지 누가요? 표의자가 판단할 문제지 절대로 누구 말을 믿으면 안 돼요? 상대방 말을 믿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물건은 파는 사람이라면 당연히 그 물건이 어떻게요?
좋다고 말하는 거고, 상가나 오피스텔을 분양하는 사람은 당연히 수익이 좋다라고 말할 것이 당연히 인지상정이고요. 서로 그것이 기망이라 하더라도 뭐 하진 않습니까? 위법하지는 않기 때문에 사기는 아니다라는 것이 우리 판례의 확고한 태도입니다. 따라서 보통 언론에서 사기 분양 이렇게 떠들었던 것도 실제로 재판에 가게 되면 사기가 아닌 것으로 결론 나는 경우가 보통 여기서 나오게 되니까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요, 고의여야 돼요. 따라서 과실로 기망한 것은 뭐가 있냐면 사기가 아니에요. 실물이 여기서도 굉장히 중요한데, 예를 들어 가지고 돈을 빌렸는데 안 갚는 게 사기냐? 사기 아닌 것 같죠? 근데 최근에 그 격투기 선수, 씨름 선수 최홍만 그 사람이 돈을 빌렸다가 안 갚아서 사기로 유죄 판결을 받았다는 게 언론에 보도가 됐거든요. 그러면 돈을 빌려서 못 갚는 것도 사기인가 보다. 사기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 거예요. 만약에 고의였다면 그건 뭐예요? 사기고요. 과실이었다면 사기가 아닌 거예요. 예를 들어서 돈을 빌릴 당시에 갚을 마음도 없고 갚을 능력도 없으면서 빌렸다면 그것은 고의이기 때문에 뭐가 돼요? 사기가 되고요. 갚으려고 했어요. 근데 경제 상황이 악화돼가지고 실제로는 못 갚았다면 그것은 뭐예요? 과실이기 때문에 뭐가 아닌 거예요? 사기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그 판결문 내용 보면은 최영만 씨의 경제 사정을 봅니다. 그 사람은 재산이 마이너스였어요. 거기다가 지금도 비슷하겠지만 그때 당시에도 수익이 전혀 없는 상태였거든요. 그러니까 재산도 없고 수익도 없는 상태에서 2억을 빌렸다면 갚을 마음 없이 고의로 빌린 것이니까 뭐가 돼요? 사기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고의여야 사기입니다. 과실로 속이는 건 뭐가 아닙니까? 사기가 아닙니다. 그 다음에 이 고의가 이중의 고의, 2단의 고의여야 돼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기망을 해서 착오를 일으키겠다는 1단계의 고의만으로는 부족하고요. 그 착오를 일으킨 사람으로부터 일정한 의사표시를 받겠다라는 뭐가요? 2단계의 고의가 필요하다는 것까지 꼭 기억해 두시기 바라고요. 마지막으로 네 번째, 인과관계가 필요한데 이 인과관계는 객관적일 필요는 없다. 주관적인 것만으로도 충분하다는 것까지 기억하시면 돼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언론에서 가끔 사기다 이렇게 보도되는 거 가끔 보면은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죠. 야, 저걸 넘어가는 사람이 있어? 야, 참 신기하네. 이런 것들은 객관적으로는 인과관계가 없는 거예요. 넘어갈 정도가 아닌 거죠. 근데 실제로 이렇게 뉴스 보면은 의외로 당하신 분들이 굉장히 뭐예요? 많단 말이죠. 그 말은 뭐예요? 주관적으로는 인과관계가 있었다는 거예요. 물론 객관적일 필요는 없고 주관적인 것만으로도 충분하기 때문에 그건 뭐가 되는 거예요? 사기가 된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저 잠깐 보시면은 79페이지에 요건이 나와 있고 우측 하단에 나와 있는 판례는 올해 2016년 시험 문제 답이 된 판례인데 요겁니다. 그죠? 비난 가능성이 있어야 위법하고 그것이 뭐예요? 사기다. 따라서 단순히 장사가 잘 된다. 과장 광고를 했다. 이것만으로는 비난할 수 없고 위법하지 않기 때문에 사기가 아니라는 판례가 나와 있으니까 한번 읽어보시기 바라고요. 넘겨보시면 기망행위가 위법할 거에서 판례들이 나와 있는데 첫 번째 판례가 나와 있는데 이 판례는 이런 얘기입니다. 자, 침묵이 기망이 되려면 뭐가 필요하죠? 고지의무가 필요하다. 제가요 아파트를 1억 원에 팔려고 하는데 누가 와가지고 1억 5천에 팔래요. 그런데 저에게 1억 5천이 아니라 1억입니다 라고 말할 뭐는 없는 거예요? 고지의무는 없는 거죠. 따라서 암소리 안 하고 1억에 매매 계약했더라도 뭐가 아니에요? 사기가 아니고요. 또 높은 가격을 불렀어요. 그건 위법하지 않은 거죠. 우리는 부동산을 팔고자 할 때 한 푼이라도 더 받으려고 하는 것이 뭐예요? 인지상정인 거고요. 따라서 좀 더 높은 가격을 빌었다는 이유만으로는 위법하지 않고요. 뭐가 아니에요? 사기가 아니고요.
우측에 2001년도 1993년도 판례에 나와 있는데 다시 말씀드리지만 위법성이죠. 어느 정도의 과장 광고, 장사가 잘 된다, 돈 벌 수 있다, 이런 것은 당연한 것이고, 그것이 서로 기망이라 하더라도 위법하지 않기 때문에 뭐가 아니에요? 사기가 아니란 얘기가 나와 있으니까 한번 꼭 보시기 바랍니다. 이번 강의 여기까지고요. 다음 강의 때 81페이지 하단에 3번 효과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